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후아유 송명정. 백지훈입니다. 네, 오늘도 후아유를 찾아주신 73번째, 네 번째 게스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게스트에 대한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힌트 드리기 전에 스타일이 아주 네, 단아하시고 단아하시고 기품 있으시고 기품이 있으시고 네. 벗어보세요. 눈웃음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눈웃음도 아름다우시고 네. 그래서 맞춰보세요. 네? 벌써 세 가지 칭찬이 나왔잖아요. 그럼 맞춰보세요. 오늘 누구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약간 뭐 전통과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통과 관계가 왜냐면 있을 일단 것이다. 또 머리도 올리셨잖아요. 올림머리. 올림머리는 전통인가요? 그냥 뭐 힌트도 없이 이렇게 맞춰야 되나요, 오늘은? 일단 이 네, 느낌으로. 분위기가 힌트 아니에요? 분위기. 네, 우리가 가끔 완벽한 공간에서 촬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오픈하고 하는 수도 거기에 있어요. 맞춰서. 네. 그렇죠.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나는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요. 기다림의 미학. 뭔가 좀 어울려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랑 잘 어울립니다. 단아함, 네. 기다림, 차분하실 것 같고 차분함. 귀품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 분위기로 봐서는 느낌에 바 같잖아요. 바. 네. 손님을 기다리는. 손님을 기다리는구나. 네. 손님을. 남자친구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 그건 아닐까? 오늘 의상도 좋고 화장도 잘 받았고 단아하시잖아. 근데 손님을 기다리고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런 직업이 뭔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운영해요.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 약간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쭉 네. 보니까 브랜드랑 지금 이 바 위에 얹어져 있는 이런 음료인가요? 이게 뭔가요? 음료라고 하기에는 커피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좀 약간 위스키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꼬냑 술, 같은 술 술에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좀, 네. 맞아요, 술. 전반적으로 술, 느낌 왔어요. 역시 느낌 왔어요? 송영, 역시 술이네요. 술. 술. 그럼 술 잘 드시는 분? 그럼 뭐 술인데 뭐 어쩌라고요. 기다림이니까 네. 술을 뭐 제조하고 연구하시는 분. 네. 제조, 연구. 술 연구가님. 술 그러게요. 이게 왜냐면 브랜드가 색깔 보세요, 색깔. 안 붙어 있고 네. 있는 병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뭐 시음을 할 수 있는 거 언제 이거는 뭐 어디다가 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러니까요. 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술을 연구하는 거다. 혹시 그런 분 아닐까요? 어떤 분? 왜 이렇게 술 테이스팅인가 뭐 이렇게 감별사. 감별사. 뭐 이렇게 네네네네. 마시고 뭐 이거 뭐 그렇죠. 평가하고 약간 좀 와인의 생각을 뭐 소믈리에 같은 뭐 그런 그렇죠. 느낌. 소믈리에. 그런 거 어울려. 이야. 맞췄다.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맞췄다고 그래요. 힌트 더 드립니다. 네. 나는 전통주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전통주와 관련이 있대요. 전통주 소믈리에. 결국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는 네. 감별하시는 분일 거다. 네. 아니 뭐 아까는 술을 뭐 만들거나 그러게요. 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아니 왜냐하면 너무 네. 오픈돼 있잖아요. 우리 또 PD님들이 또 그렇게 쉽게 또 우리 속으면 안 그러니까 돼. 속으면 안 돼요. 감별사를 가는 게 맞아. 네, 소믈리에 전통주 감별사님. 전통주 감별사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기호 맞췄어요. 씨의 생각이 맞는지 함께 네. 외쳐볼까요? 후, 유.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에서 다양한 농산물,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중류식 소주를 만들고 있는 한경자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국내산 증류주를 개발하고 있는 한경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처음이 맞았네요. 기다림의 미학. 왜 소믈리에로 가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사람이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없어. 오늘은 되게 단순하게 가셨구나, 피디님들이. 그러니까 아예 오픈 시켜놓고.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맞춰봐라. 우리 바보가 안 되려고 네. 그런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어쨌든, 오늘은 네. 저기 저희 맨날 어디 가면 이렇게 먹어보고 시음하는데 오늘은 저기 이거 봐봐. 여기 앞에 빈잔이 있잖아. 오늘 네. 보통 전통술 하면 막걸리 같은 발효주 이런 게 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증류를 거쳐서 오크통이나 항아리에서 숙성하는 술을 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류주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 쌀을 네. 세미하고 불리고 찌고 하는 중자 과정을 거쳐서 막걸리 술덫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술덫을 증류기에 넣고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알코올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뭐 네. 다른 거랑 섞어서? 아니요, 아니, 그 순수하게? 막걸리, 예. 순수하게? 네네. 근데 그렇게 끓이면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기체가 올라가서 걔가 맺혀가지고 이제 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네, 그걸 맞습니다. 증류- 네, 끓여서 역시. 기체로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냉각기에 찬물이 계속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물을 만나서 액체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게 보통 네. 거의 원액, 주종, 톡하고 막 그게 도수가 꽤 높죠. 그렇게 나오는 게. 저희가 술을 출시하는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는 저희 초류, 본류, 후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나오는 술 4.5리터는 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본류 과정에서 알코올 50도에 컷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50도 컷하는 술들 모은 것들의 알코올 도수가 64도에서 67도 정도 됩니다. 표정에서 벌써 독한 게 느껴져. 아니 왜 그러죠? 마시지 않았는데 그건 진짜요? 맛보다는 입이 확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먹는 건 아니죠, 설마? 근데 저희 67도 술들에 대한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진짜요? 정도로 하기는 어디는 뭐 70몇 도 술도 있다고. 근데 하긴 드시려고요? 근데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 향도 풍부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건 단순히 소주 뭐 20도 전후 내외의 네네. 이런 소주 맛하고 다르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소위 양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술들이 이제 뭐 45도 이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60도 70도 그러니까 우와 그러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면 그것도 입안에서 살살 녹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숙성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희 항아리 숙성한 거는 적어도 네. 6개월, 무조건 6개월 이상 숙성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네. 오크통 출시 제품은 2년 이상 돼야 그때 출시를 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오크통에서 오크통 나름대로 또 이제 발효가 돼서 예, 그런 게 있구나. 맛이 예. 나와야 되니까 금방 넣었다 뺄 거 예. 바로 오크통. 이 기존 증류주 전문 양조장과 차별화된 부분이 설비라고 들었어요. 증류 설비 지금 공장에 설비가 되어 있을 텐데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증류식 소주는 네. 상압식으로 내려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네. 증류식 소주를 큰 카테고리로 상압식이냐 감압식이냐 나눠집니다. 저희는 상압이고요. 상압은 술덫을 끓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상온에서 네. 그다음에 감압은 끓이지 않고 압을 통해서 저도수에서부터 알코올이 추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게 저 증류 설비 같은 경우도 뭐 한 9단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증류기가 네. 특허가 17개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최첨단이요, 최첨단. 예, 칼럼이 18개짜리인 증류기여서 네. 우리나라에선 제가 최초로 가지고 온 증류기입니다. 독일 코테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대표님이 만드시는 증류수는 그냥 증류수가 아니에요.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이렇게 대단한 K 증류주가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양조장을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뭐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들은 입국이라는 걸 OEM으로 다른 지역에 보내서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 입국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좀 아까도 그 400kg를 찌는 과정을 그게 잘못됐을 때 걔를 쌀로 다시 발효에 들어가고 다시 쌀을 쪄서 또 시작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한 번 실패하는데 그냥 쌀 400kg씩 그냥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게 또 직원들이 그 힘든 과정들을 잘 견뎌줬고 또 그렇게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술의 향이나 맛이 달라요. 그렇게 같은 쌀 가지고도 다른 어떤 술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좋은 술이 나온다는 걸 저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구입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만의 술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입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균 자체도 우리나라 토종 1호 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개발한 입국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효모도 저희 나름대로 충주에서 효모를 지금 과일 네. 같은 데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통대랑 MOU 해가지고 효모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 가운데서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성공에 이르려는 다른 술, 좋은 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네. 것들은 없어요. 다 시간 투자,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실험해보고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에 지나온 길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단하십니다. 그 뜨거운 데서 이렇게 직원들 고생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직원들이 또 으쌰으쌰해서 해주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술을 만들었던 분들이 양조인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해서 많이 놀라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남들이 안 하는 일들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이거 할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단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해봤던 사람이라 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예. 좀 더 자동화를 하고 공정을 간소화하고 조금 간소화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증자를 해서 400kg를 증자를 해서 냉각기에 네. 퍼놓고 쌀을 식히고 그 다음에 그 냉각기에 식힌 밥을 다시 발효에 넣는 것도 삽으로 넣어야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다 직접 예.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했어요. 단순하지만 네. 어차피 가수를 해야 되는 물을 더 넣어야 되는 네. 입장에서 물이랑 쌀을 같이 넘기는 방법으로 저희가 공정을 굉장히 편하게 가져가면서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알코올 발효를 2통밖에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3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와. 나름대로 마련을 하게 조금 됐죠. 더 자동화시켜서 네네. 조금 더 네네. 양을 늘리고 이야. 그러면 저희들도 뭐 삽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것도 안 해볼 수 그렇죠. 없잖아요. 한번 엄청 저희 힘들어요. 그거 아이, 진짜. 궁금해서 네. 한번 해봐야죠. 우리도 술 만드는데 한번 일조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한삽이나 푸시려나요? 한삽 못 풀까요? 아유, 그 정도로 힘든가요? 네, 어쨌든 그럼 엄청 저희들도 힘들어요. 한번 가서 네, 이제 별명이 위생 백삽이었어요. 백삽. 백삽이라고? 그럼 난 한삽 할 테니까 백삽 해. 나 한 번 뜨고 우리 지훈 아이고. MC는 백삽 하고 와. 네? 별명 바꾸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제가 복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 술 만드는 과정을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자 이곳에 왔는데 지금 그렇죠. 여기 네. 밥이에요, 밥.
이만한 밥그릇 보셨어요? 근데 이걸 이쪽으로 어머. 다 옮겨 넣어야 된대요. 근데 맞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현장 담당자분을 모셔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저희 소주 만드는 공정 중에서 네. 제일 힘든 과정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가요? 지금 벌써 야. 좀 덥지 않으세요? 땀이 나고 있어요. 땀이 지금. 더워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또 제일 더운 계절에 오셔가지고 네. 아마 오늘 땀이 엄청 나실 겁니다. 네네. 자,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술을 만들려면 네. 효모가 밥을 먹어야 돼요. 네. 효모가 밥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밥을 주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쌀을 깨끗이 씻고 지금 400kg를 이 솥에 쪄둔 상태고요. 아, 우리가 그 400kg. 얘기했던 400kg, 야, 400kg가 이 한 이게- 솥에. 근데 쌀의 그 정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밥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죠? 아, 저희가 이제 밥 먹을 때 쓰는 쌀은 맞는데 네. 지금 이따가 조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고두밥으로 저희가 꼬들꼬들. 만들어요. 네. 질감이. 이게 쌀이 너무 지르면은 저희가 작업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음. 발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만들 때는 이 고두밥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혹시 그럼 시범 한 번만 좀 볼 수 제가 있을까요? 시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99삽. 네네. 그래, 알았어. 저희가 반을 나눠놨는데 네. 쌀을 뜨셔서 오, 이렇게 듬뿍 퍼서. 저희가 400kg이기 때문에 아, 듬뿍 푸는구나.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이거 봐, 백MC. 얘기 좀 하면서 일을 하라고. 네네네. 오, 이게 이제 밥을 뜨니까 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덥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직 저는 95삽을 덮어야 돼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게 나는 약속한 한 삽 벌써 지났는데. 그러면은 제 거에서 까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알았어. 그 정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진짜 열기가 네.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오.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궁금했던 게 진짜 꼬드밥 중에서도 완전 네. 꼬드밥. 완전 완전히 꼬드밥입니다. 그래요. 완전히. 꼬들꼬들한 게. 예. 와. 우리 너무 일삼매경으로 가는 것 같아. 야. 자, 이게 이만큼 있어도 괜찮은가요? 물하고 들어가는 데는? 네, 괜찮습니다. 아, 그 뭐 위에든 밑에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보고 계속 하란 얘기야, 지금. 예. 괜찮다. 참. 지금 카메라는 안 열심히 보이겠지만 네. 선생님이 지금 포즈가 되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자. 뜨거운 김. 와. 많이 더우시죠? 예. 약간 백설기 냄새도 나요.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맞아요. 예. 네, 어제 점점 삽질이 좀 느려지시니까 그 보이시나요, 그게? 네. 어쩌. 이제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뒤에 물량동을 놨는데 네. 이거를 한번 묻히시면은 쌀이 더 잘 터져요. 그럼 아까 진작 말씀이. 저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뜨거워서 와. 뜨거운 김이 올라오니까. 예, 진짜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히 진짜 뜨거운 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와.